다문화 친구 미니가 뿔났다. 우리 모두는 다 달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독서 다문화 친구 미니가 뿔났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문화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나눠보았어요. 사람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문화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화가 옳다는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기준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랩넌트들이 알아나가는 시간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화주 안경이 그림에 다문화 친구 미니가 뿔났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선생님이 읽어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활동 1, 이야기 듣기. 다문화 친구 미니가 뿔났다. 학교에서 생긴 일.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한 해 동안 모두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담임 선생님의 말에 4학년 2반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가운데는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대답한 미니도 있었다. 미니는 진심으로 반 아이들과 사이좋게 한 해를 보내고 싶었다. 새학년 초에는 누구나 조금은 설레고 두렵기 마련이다. 나랑 쿵짝이 잘 맞는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까? 혹시 우리 반에 못된 싸움장이 있으면 어쩌지? 담임 선생님은 무섭지 않을까? 미니를 비롯해 아이들 대부분은 내심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다. 물론 올해는 어떤 기막힌 장난을 치면서 놀까? 같은 궁리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말이다. 미니네 반 아이들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었다. 아이들은 저마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우리 반에 고약한 싸움 대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담임 선생님은 무뚝뚝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 새 친구들은 어때? 새학년이 시작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온 미니에게 물었다. 좋아. 다행이네. 별다른 일은 없고? 배고파. 뭐 맛없는 거 없어? 맛있는 거 없어? 미니는 재빨리 말을 돌렸다. 엄마는 미니의 말에 빵을 담아주셨다. 미니는 엄마가 챙겨준 빵 접시를 들고 방으로 갔다. 그러나 배가 고프다는 말과 달리 미니는 빵에 손도 대지 않았다. 미니는 맥없이 의자에 걸터 앉아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야, 너 베트남 사람이라며? 2교시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현우가 느닷없이 미니에게 물었다. 현우의 말에 와글와글 떠들던 반 아이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눈은 일제히 미니를 향했다. 아니, 난 한국 사람이야. 엄마가 베트남에서 태어나셨지. 하지만 귀화해서 한국 사람이 되셨어. 우리 아빠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미니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니에게는 꽤 익숙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아,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구나? 아니, 엄마도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아서 한국 사람이 되셨다니까? 미니는 다시 한번 야무지게 말했다. 그러나 현우는 미니의 말을 제대로 듣는 것 같지 않았다. 김민이 베트남 사람이란 말이지? 야, 나랑 엄마는 한국 사람. 현우는 미니의 말을 무시하고 휙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자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너 베트남에 가봤냐? 사실 나 거기서 태어났어. 와, 그럼 너 베트남 말도 할 줄 알아? 벙, 이건 얘라는 뜻의 베트남 말이야. 우와, 너 베트남의 이름은 뭐야? 민. 한국 이름이랑 똑같네? 미니의 이름은 한국 이름인 동시에 베트남 이름이다. 한국어로는 민, 총명할 민이라고 쓰고 베트남어로는 민이라고 쓴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영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아이들은 한동안 질문을 퍼붓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고도 계속 미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야, 근데 귀화가 뭐냐? 국적을 얻는 거래잖아. 우리나라로 귀화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라고. 아, 그렇구나. 난 미니가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작년에 같은 반이었거든. 다문화 가정은 또 뭔데? 이그, 엄마 아빠가 태어난 나라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냐? 참, 모를 수도 있지. 잘난 척 하기는. 니 똥 굵다? 미니는 아이들의 이런 관심이 낯설지도 마음에 걸리지도 않았다.
새학년이 되면 항상 늘 비슷한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이내 궁금증은 시들어졌다. 미니는 한국말도 잘하고 생김새도 다를 것이 없어? 아이들은 미니가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것을 별로 실감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동안은. 예상치 못한 사건은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야, 내가 불렀는데 왜 자꾸 무시하냐? 오늘 왜 그래? 성태가 현우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몰라서 물어? 다 참 황당해서. 현우는 성태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뭔가 단단히 속았다는 말투였다.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 동네에서 맨날 리어카 끌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라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현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성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래.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종이랑 곰을 모으신다. 그게 왜? 성태는 당당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그니까 쓰레기 모으는 거 맞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뭐가 어떠냐고? 그런 줄도 모르고 같이 논 게 억울해서 그런다. 뭐라고? 현우의 말에 성태는 말문이 탁 막혔다. 민희는 작년에 성태와 같은 반이어서 성태의 집안 사정을 대강 알고 있었다. 성태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만 산다. 성태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이유까지는 모른다. 그만큼 성태와 친하지 않았지만 가까웠다고 해도 물어보기 힘들었을 것 같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성태는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재미있는 장난도 잘 쳤다. 성태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그건 새학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우도 성태와 꽤 가깝게 어울렸다. 그러던 현우가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성태네 집안 형편을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민희는 그런 현우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야, 나랑 놀기 싫으면 놀지 마. 잠시 말이 없던 성태는 턱을 쳐들며 말했다. 당연하지. 너 같은 애랑 어떻게 계속 노냐? 너 같은 애? 내가 어떤 앤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레기를 줍는 집 애지 거지처럼. 현우는 거지처럼이라는 말을 힘주어 덧붙였다. 그리고 그 말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던 성태의 마음을 와르르 무너지게 했다. 이 자식이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더러 거지라는 거야? 성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민희는 뜨거운 기운이 울컥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민희가 현우 앞으로 나섰다. 야, 당장 성태에게 사과해. 성태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훌륭한 분들이셔. 뭐가 훌륭한데? 그건 사람들이 버리는 폐지랑 고물은 그냥 두면 환경을 해치는 물건이지만 모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민희는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 최대한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애썼다. 사실 민희가 생각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성태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일하시면서 성태를 돌보시잖아. 날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런데도 늘 열심히 일하신다고. 민희는 이런 생각을 꼭꼭 숨긴 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성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흠, 잘난 척하고 있네.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서 가재랑 걔가 왜 나와? 너희 집도 이상하니까 성태네 편에 드는 거 아니야. 집이 이상한 애들끼리 잘 놀아. 뭐가 이상한데? 그리고 그게 가재 걔랑 무슨 상관이냐? 민희가 다그치자 현우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더니 비웃기 시작했다. 하하!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야 베트남! 넌 그 속담도 모르냐? 그제야 민희는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속담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희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한국의 전래동화나 속담을 잘 몰랐다.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알게 되는 흥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혹부리 영감 같은 유명한 옛 이야기도 민희는 초등학교에 들어와서야 책을 보고 알았다. 이번에는 민희가 말문이 턱 막혔다. 그 사이 마음을 다잡은 성태가 나섰다. 야, 베트남 사람이면 한국 속담을 모를 수도 있지. 그래도 민희가 너보다 공부를 훨씬 잘해. 민희야, 그만해. 이제 저 녀석이 사과해도 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빵을 우겨 넣었다. 이상하게도 현우의 비웃음보다 성태가 한 베트남 사람이라는 말에 더욱 마음이 쓰였다. 그 말이 싫은 것은 아니었다. 민희는 엄마가 태어난 나라, 자신이 태어나서 한동안 지낸 나라, 베트남을 사랑했다. 그런데도 이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아이들이 자신을 다르게 여기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미니는 꿈에서 가재가 되었다. 커다란 집게발을 딱딱 마주치고 있을 때 개가 된 성태가 옆으로 걸어왔다. 둘은 집게발로 재미있게 칼싸움을 했다. 그런데 벼랑간 현우가 나타났다. 현우는 양손으로 가재와 개가 된 미니와 성태를 달랑 집어올렸다. 요것 봐라. 이상한 애들끼리 잘 노는구나. 하하. 성태는 둘의 모습을 보며 큰 소리로 비웃었다. 우씨, 베트남이라고 부르지 마. 수업 시작 종이 울린 지 한참 지났는데도 미니네 반에 담임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때다 싶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시끌벅적 수다를 떨었다. 어제 우리 오빠가 음악세상에서 나온 거 봤지? 춤을 진짜 잘 추지 않냐? 어쩜 그렇게 잘생겼어? 성태 짝꿍 은희는 뒤에 앉은 친구에게 좋아하는 아이돌 오빠 자랑을 늘어놓았다. 그 말에 성태가 씩 웃더니 은희에게 말장난을 걸었다. 야, 그 오빠 못생기지 않았냐? 뭐라고? 못생겨? 은희는 펄쩍 뛰었다. 아, 뭔 말이야. 난 망치 생겼거든. 하하. 야, 뭐야. 죽을래? 그래, 난 죽을 준비할게. 넌 밥을 준비해. 아휴, 내가 썰렁해서 미쳐. 뭐? 미를 친다고? 그럼 난 팔을 칠까? 아니면 쏠? 하하. 그때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며 담임선생님이 들어섰다. 아이쿠, 이 녀석들 야단법석이구나. 자, 들어오너라. 그러자 아이 한 명이 담임선생님의 뒤를 따라 교실로 들어왔다. 낯선 아이의 등장에 반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새 친구가 전학을 왔단다. 선생님의 말씀에 반 아이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자, 조용조용. 새 친구를 박수로 환영하면서 자기소개를 들어볼까?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전학생은 쭈뼛대며 교택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준호. 만나서 좋아? 전학생의 자기소개는 그곳으로 끝이었다. 조용히 전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아이들은 조금 전보다 더 크게 술렁였다. 내가 준호 소개를 좀 더 하마. 담임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다. 준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자랐어. 준호 어머니가 인도분이시지. 다시 우리나라에 온 지는 2년 정도 되었다는구나. 아직 우리말도 서툴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거야. 그러니 너희가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그랬다. 준호도 미니와 같은 다문화 가정 아이였다. 하지만 준호는 미니와 달리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외모가 눈에 띄었다. 가무잡잡한 피부, 오똑한 코, 짙은 쌍꺼풀, 눈 밑에 그늘이 생길 만큼 긴 속눈썹.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인도인의 특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와, 쟤 진짜 잘생겼다. 우리 오빠 닮았어. 은희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준호는 키가 크니까 저기 뒤쪽 빈자리에 앉으렴. 준호가 자리에 앉은 뒤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준호에게 쏠려 있었다. 나처럼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왠지 반가운데? 어떤 아이일까? 미니도 새로운 전학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준호 곁으로 우르르 몰려들었다. 인도는 좋냐? 너 우리말을 알아듣기는 하지? 야, 너도 소를 숭배해? 아이들은 질문을 퍼부었다. 며칠 전에 미니에게 그랬던 것과 꼭 같았다. 준호는 아이들의 질문에 응, 아니 하고 짧게 대꾸했다. 엉뚱한 질문에는 미소를 싱긋 지어 보였다. 미니는 준호의 웃는 모습이 아주 멋지다고 생각했다. 난 미니라고 해. 우리 잘 지내보자. 미니는 준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준호는 쑥스러운 듯 씩 웃으며 미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끼리끼리 만났네. 우리 반에는 왜 이런 애들이 자꾸 꼬여? 그때 귀한양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며칠 전 현우와 성태가 크게 다툰 뒤로 둘의 사이는 완전 틀어졌다. 미니와 현우 사이도 냉랭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애들? 그거 우리한테 한 소리야? 미니는 현우를 쏘아보며 물었다. 우리라고? 끼리끼리 만나서 금세 통하는 모양이지? 벌써 친구 먹었냐? 현우는 약을 올렸다. 이런 애들이라니 말이 좀 그렇잖아. 우리가 뭐 다르기라도 한 것처럼. 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연히 다르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 사람인데 너희는 아니잖아. 그게 뭐가 어때서? 우리랑 다르니까 이상하지. 그럼 안 이상해? 아, 우리랑 달라서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구나?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미니는 당황하는가 싶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다. 성태는 깜짝 놀라 미니의 어깨를 잡았다.
지금까지 미니가 이렇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니야, 말려들지 마. 저딴 녀석 말은 무시해버려. 저렇게 약을 슬슬 올려서 성질 뻗치게 하는 게 저 녀석 수법이라고. 겉으로는 성태의 말대로 미니가 현우의 수법에 넘어가 화를 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미니가 전에 없이 소리를 버럭 지른 이유는 현우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미니는 현우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다. 미니는 더는 아무 말 없이 씩씩대며 돌아섰다. 아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어서 씩씩댔다. 그때 전학생 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다. 새학년의 날들은 빠르게 흘렀다. 준호가 전학을 온 지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완전히 익숙해졌다. 미니 학교 생활도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미니는 여전히 반에서 1, 2등을 다툴 만큼 공부를 잘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 그러나 새학년의 첫날에 한 다짐처럼 모든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지는 못했다. 서로 게다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일들이 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야, 베트남이랑 인도, 너희 주번 활동 좀 똑바로 해. 주전자 물이 떨어졌잖아. 현우가 미니와 준호를 향해 소리쳤다. 미니는 현우에게 눈을 한 번 흘기고서 주전자를 들고 급수대로 향했다. 그 뒤를 준호가 말없이 따랐다. 같이 들어. 준호는 물을 가득 채운 주전자를 함께 들어주었다. 그 덕분에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현우 녀석,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못되게 굴지? 미니는 혼잣말 같은 질문을 준호에게 던졌다. 언제나처럼 준호는 말이 없었다. 미니는 생각에 잠겼다. 현우가 성태 말처럼 심보가 못된 녀석이라서 그럴까? 하지만 현우가 모든 아이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아니었다. 현우는 회장 지나가 넘어져 울었을 때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할아버지가 서울 한의원을 운영하는 민호가 결석했을 때는 자신이 필기한 노트를 빌려주기도 했다. 최신 게임기, 최신 휴대폰, 최신이라면 뭐든 갖고 있는 두현이에게도 친절했다. 전에 성태랑 싸울 때 내가 성태 편을 들어서 그런 걸까? 하지만 자신보다 준호에게 더 못되게 구는 걸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때 준호는 아예 민인의 반에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다문의 가정의 아이들이라서? 그러자 궁금증이 또 생겼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리고 그날 오후 민희는 마침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야, 인도 쓰레기통이 꽉 찼잖아. 인도는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현우의 말에 준호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현우가 손에 들고 있는 휴지를 바닥으로 툭 던졌다. 이것도 가져가. 그 모습이 민희 눈에서 불똥이 튀었다. 너 뭐 하는 거야? 휴지통이 꽉 찼는데 어쩌라고? 그럼 조금 있다가 버리면 되잖아. 어쭈, 베트남이 인도 편드네?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라 이거지? 뭐가 다른 나라 사람이야? 나랑 준호도 너희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웃기고 있네. 각기는 뭐가 같아 다르지? 또다시 입씨름이 벌어졌다. 야, 말려들지 말라니까 무시해버려. 성태는 잽싸게 달려와 미니를 말렸다. 그 사이 준호는 쓰레기통을 들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미니가 분을 삭히며 자리로 돌아와 앉을 때였다. 아무튼 저런 녀석들은 빨리 우리나라에서 내쫓아야 돼.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데 이러다 우리나라가 외국 사람들 차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현우는 미니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하긴 우리 엄마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 외국인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렇다니까. 그제야 미니는 현우가 다문화 가정 아이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동안 미니는 이유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이유를 알고 나자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 여러분 잘 들었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지요? 뒤에는 더욱더 재밌어진답니다. 다르다라는 말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아이들.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차별하는 친구들만이 아니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조차 다르다는 이유로 고민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다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활동 2. 스스로 책 읽기. 화면을 멈추고 선생님이 방금 읽어준 글을 스스로 읽어보세요. 시작! 네, 다 읽었나요?
오늘 미션은 내가 읽은 책 내용의 뒷이야기를 상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몹시 싫어하는 미니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괴롭히는 현우, 그리고 차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준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어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지어보세요. 혹시 글쓰기가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그림으로 대체해도 좋아요. 여러분들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독한 글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